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뇌 노화를 늦출 수가 있는데요. 뇌 노화를 늦추는 생활 속 습관이 과연 무엇일지. 자, 고선영 아나운서 준비하시죠. 네, 또 엄지의 차요, 또 차트 요정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뇌 노화를 늦추는 생활 속 습관, 먼저 첫 번째인데요. 네. 치매를 늦추려면 땡땡땡 누워서 자라. 아, 세 글자예요. 네, 세 글자예요. 똑바로 누워서 자라 이런 어. 느낌이 좀 있어요. 똑바로. 정답. 치매 늦추려면 네. 세 글자죠? 네. 제대로 누워서 자라. 아, 우. 노잼. 밋밋한 자, 뭡니까? 자, 이 중에 뭡니까? 정답이 있을지 과연 치매를 늦추려면 예. 옆으로 누워서 자라. 옆으로? 어? 네. 저는 바로 눕는 게 좋다고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자고 근데 옆으로 자라고요? 맞습니까? 네, 일단은 왜 똑바로가 아니라 옆으로 자야 하냐. 그 이유는 똑바로 누워 잘 때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신경세포 간의 틈새가 넓어지고 림프순환이 더 원활해져서 이 청소 시스템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 저널에 따르면 실제로 옆으로 누워 자면 뇌의 노폐물이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돼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을 비롯한 뇌신경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저는 벽을 보고 항상 자거든요. 근데 벽이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항상 누워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안 돌면 이제 잠도 안 와요. 좋은 쪽이 있나요? 오른쪽, 왼쪽. 네,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세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그걸 유지하셔라. 이게 이제 기본인데 오른쪽, 왼쪽은 어디가 좋으냐? 굳이 따지자면 이 위는 6분의 5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은 굳이 따지자면 왼쪽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림프액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데 다리부터 해서 쭉 다 해서 80%는 왼쪽에 있는 쇄골 하정맥으로 들어가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80%는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왼쪽이구나.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그래도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론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일단 옆으로 누웠을 때 이 골반이랑 좀 이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다리가요 무릎 앞으로 이렇게 척 앞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허리 이 라인이 뒤틀리거든요. 이럴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딱 끼면요 되게 안정적으로 허리랑 골반의 이 압력이 좀 분산이 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뇌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 알아볼게요. 치매를 늦추려면 눈 감고 이것을 하라입니다. 뭘까요? 자, 이거 눈 감고 이것 뭘까요? 눈 감고 밥 먹어라 이런 거 아닐까? 뭐라고요? 밥을 눈 감고 먹어. 아니 감각으로만 이야. 이용해가지고 오. 먹었잖아요. 숟가락 위치. 저는 그거 비슷한 건데 네. 저는 샴푸할 때 눈을 다 감고 이제 비누를 찾는데 아까 공간 감각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눈 감고 물건 찾기를 좀 해라. 어디쯤이를 뒀는지. 그럼 뭔지 제가 뭐, 바로 알려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예. 자, 치매를 늦추려면 눈 감고 한발서기를 해라. 한발석이. 이거 한발석에는 균형 감각 키우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거 눈 감으면 아니, 힘들어요. 그눈 뜨고 하는 건 쉬운데 눈 감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한데?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발석이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근육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머리에서는요 많은 신경을 보내서 이 중심을 잡게 하는 거예요. 맞아. 이걸 우리가 고유 수용성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계속 걷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발이 있으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이걸 재해석이 또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이런 수용체들과의 이 연결고리가 좀 필요한 거죠. 실제로 해외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요. 이 한발서기 운동을 좀 해봤어요. 근데 네.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치매로 발전될 수 있는 발병률이 현저히 2배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아니 저는 버스 기다리거나 뭐 혼자 뭐를 기다릴 때는 다 한발설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눈 뜨고는 눈 뜨고, 되게 눈 뜨고. 오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눈을 감고 한발서기는 뇌 노화를 늦추는 운동법이자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눈을 감으신 다음에 보통 한발서기면 팔 옆으로 자꾸 벌리시려고 하시는데 중심 잡으면 안 돼요?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신 다음에 팔 차렷 자세. 오른쪽 왼쪽 상관없습니다. 편한 쪽 다리를 그냥 무릎을 굽힌 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운데? 해외에서 한 장수 의료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보통 우리 40대, 네. 40대는 32초를 버티면 정상 수준이다. 32초 저를 어떻게 버텨? 그다음에 50대는 23초. 23초. 네. 그다음에 60대는 9초. 그다음에 70대 어르신 같은 경우는 4초 정도 버티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유. 저희가 한 1분 정도는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분? 진짜 궁금하시죠? 네.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오영실은 이제 환갑입니다. 60대에 들어갑니다. 자, 감안하고 가겠습니다. 자, 60대에 들어가는 오영실 씨. 준비, 시작! 자, 5초. 그래도 7. 자, 팔 차렷. 10초 넘어갑니다. 오, 12초. 오, 자, 14초. 14초 59 나왔습니다. 뇌 건강 나이가 50대 평균 23초거든요. 23초예요? 50대 평균이? 예. 한 57세 정도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 시각에 이런 보상이 없으면 눈 감으면 그냥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든요. 예. 잠자고 있는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그런 감각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리자라는 거라서 이거는 정말 연습을 하면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다리 근력이 약한 노인분들의 경우에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눈을 뜨고 외발서기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꼭 의자를 잡거나 벽에 등을 기대고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가 또 이제 치매다 보니까 이제 저는 모시고 올 때부터 휠체어가 들어가고 안전바 설치를 해야 되고 욕실 뭐 손보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는데도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선 이제 재활 치료까지 하려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또 가외로 알아봐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다른 곳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병원 갈 때마다 앰뷸런스 사설 써야 되고 저는 그래도 우리 아파트 다행인데 친구네 집은 3층에 살거든요. 없고 와. 아들이 내려오고 네. 한 번 병원 가는 것이 거의 맞아. 그러다가 가는 길에 또 택시 타고 온 날은 어머니가 화장실에 급해서 그냥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아무도 택시에서 안 태워주는 거죠. 네. 그걸 내 친구가 정말 울면서 그 화장실에서 다 처리하고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저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이게 개개인으로 정말 감당하기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아요. 그 한의원을 찾아오신 80대 아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치매셨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다 담당해서 이제 케어를 해주시다 보니까 혈액 협착증 때문에 많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었는데 첫 진료를 하자마자 저한테 첫 질문이 이거 몇 분 만에 끝나냐였어요. 그래서 나 지금 10분밖에 안 되니까 집에 이제 치매 빨리 배우자가 있으니까 보살피러 가야 빨리 나 가야 된다. 모대해드려야 네, 된다. 근데 그걸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는 해야 되겠으니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맞췄지만 그마저도 자주 내원이 안 되니까 네. 사실 통증이나 어떤 기저질환에 대해서 호전을 참 보기가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치매 가족분들을 또 숨겨진 환자라고 표현을 맞아요. 또 하기도 합니다. 실제 가족 중에 치매 환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울증 걸릴 확률도 2배 이상이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치매 환자를 보면 역시 경제적인 부담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상위 10개 질환을 보더라도 치매 환자에 들어가는 치료비는 단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요. 치매 환자 1명당 1년에 들어가는 연간액이요. 우리 2,100만 원이에요. 결국엔 치매가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치매 직전에 몸에서 보내는 SOS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SOS 신호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치매 예방하고 싶다면 SOS 신호
경도인지 장애를 주목하라. 경도인지 장애가 정확히 뭐예요? 네, 제가 일상적으로 겪는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이제 친구랑 어디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친구가 야, 우리 거기서 식당에서 먹었는데 그때 그 반찬 뭐 나왔었지? 근데 잘 생각 안 났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빴을 때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겪을 수 있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밥 먹으러 갔었나? 이 정도 되면 이제 경도인지 장애, 아주 사건 자체를 통째로 기억하지 못하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이 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네.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러면 치매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 경도인지 장애가 어쨌든 치매 전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치매는 그래도 아닌 거니까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네,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에서 나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이 경도 인지 장애 80%가 6년 내로 치매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내가 경도인지 장애인지 고민이 되신다면은 병원에 가셔서 베타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사실 비용적으로 부담이 좀 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혈중 농도를 피 검사를 통해서도 좀 더 합리적인 저렴한 비용에 검사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내 건망증이 최근 좀 심각해졌다 싶으시면은 병원을 찾아서 이러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내 증상이 정확히 어떤 단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평소에 뇌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